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측은 북한 인권 유림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오는 24일 시작되는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비르지니 바투 헨릭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바투 헨릭손 대변인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6주년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개선의 징후가 없으며 북한 정부가 계속 주민들의 근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COI 보고서 권고 사항들과 함께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포함된 권고 사항들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의 노력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 관계자들은 6년 전 발표됐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a lot of doubt. Now that there have been so many people who have escaped from North Korea to bear witness and tell us it's indisputable. And the UN COI, I believe, was a watershed in establishing that. 또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북한 지도부에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One of the biggest problems that North Korea has is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I mean, it undermines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if North Korea is not an active UN participant. And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concerned about that. 북한은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에서 자신들의 인권 상황을 적극적으로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2015년과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당시 리수용 외무상을 참석시켜 COI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 북한 인권 결의안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하원의 제재에 대한 의회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통령이 북한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해 제재를 발동하거나 연장할 경우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의 일한 오마르 하원 의원은 최근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의회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재에 대한 의회 감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 등 다른 나라들의 제재를 가하거나 기존 제재를 연장할 경우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법에 따른 제재를 발동하려면 60일 이내에 의회가 공동 결의를 통해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존 제재를 갱신할 때도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미국 법은 대부분의 제재와 관련해 의회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대통령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약화된 의회의 권한을 되찾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해당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국가 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조지 워싱턴 부시 대통령은 이 법에 근거해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북 제재에 관한 행정명령 134665를 발동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에 근거해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 상황이 유효하다며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17일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 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2년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며 북한의 진짜 목표는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등 대외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겪다 지난해 9월 백악관을 떠났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며 실수를 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모금액이 지난 6년 사이 가장 많았지만 평균 모금액은 필요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고질적 자금난은 여전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국제 적십자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북한 내 방역 지원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 상황과 지원 활동을 평가한 2019년 북한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모금 목표액 1,950만 달러 가운데 약 70%인 1,275만 달러가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년 사이 최고치지만 지난 6년간 모금 평균은 필요 자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고질적 자금난이 이어지면 북한의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구호 활동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어린이와 산모, 수유모 등의 영양실조가 더 악화하고 안전한 식수와 보건 관련 지원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영양 분야는 64%, 물과 위생, 청결 분야는 부족분이 58%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으로 북한의 3개 도에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가옥이 무너져 주민 6,300여 명이 집을 잃었다면서 이에 대한 복구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 내 인도적 지원 대상은 모두 1,090만 명이며 이 가운데 259만 명이 어린이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연맹은 17일 공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조치 보고서를 통해 자원봉사자 250명이 가정과 공공장소 등에 파견돼 방역교역을 했으며 담요와 주방용품, 위생기구, 소독제 5,000개를 학교와 보육원, 의료시설 등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일 동안 자원봉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자세한 손세정 방법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을 교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적십자회는 북한 보건성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개인보호 장비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연맹은 북한의 요청으로 북중 접경지역 4개 도에 자원봉사자 500명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과 개인위생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미한 연합훈련 등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정경두 장관이 24일 워싱턴에서 만나 국방 관련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미한 협상팀의 협상과는 별개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성능 개선 문제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에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비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18일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스티븐 윌리엄스 참모장이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최응식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을 면담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최 위원장에게 다음 달 31일 할당된 자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북한 민주화와 탈북민 권익 수호를 기치로 삼은 신당 창당에 나섰습니다. 탈북민 200여 명은 18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가칭 남북통일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남북한 주민의 같음과 다름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을 창당하려 한다며 이제는 2,300만 북한 동포와 탈북민들의 권익을 대변할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날 대회에서 창당 공동대표로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 김은광 NK 지식인 연대 대표,
노현정 NK경제인연합 회장과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등 5명을 선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